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프링의원의 심장내과 전문의 이승재입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혈관 중재 시술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풀어서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재 시술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재 시술이 정확히 뭔가요? 중재 시술한 말은 말 그대로 이게 수술적 치료가 아니라 혈관이나 국소적으로 우리가 관을 넣어서 치료하는 전체를 중재 시술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주로 담당하는 심장에 관련된 중재 시술은 보통 심장의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그러는데 그 관상동맥의 혈관을 작은 카테터를 통한 혈관으로 진입을 해서 그걸 통해서 검사와 치료를 하는 거를 저희는 심장내과적인 중재시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아마 심장내과적보다는 영상의학과적인 중재시술이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은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상의학과는 중재시술의 범위가 상당히 좀 넓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흔히 TAC라고 간암 화학색전술이라고 하는데요. 간암을 먹여 살리는 혈관을 직접적으로 선택해가지고 그 부위만 항암제를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몸 안에 피가 나는 혈관이 있을 때 그 혈관을 직접적으로 찾아가지고 막아주는 그런 색전술이라는 것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 투석혈관이나 당뇨발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혈관들이 막혀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그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시술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혈관 쪽 중재 시술이라고 하고 이뿐만 아니라 비혈관 쪽인 중재 시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 안에 농양이 있다든지 폐에 물이 찼다든지 이런 경우에 초음파를 보고 찔러서 배액관을 삽입하고 안에 있는 거를 빼주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비혈관 중재 시술의 분야가 되겠습니다. 중재 시술의 과정에 대해서 원장님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심장내과적인 중재 시술을 말하면 아까 관상동맥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관상동맥 질환은 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는 경우는 없고 좁아져서 오는 협심증, 막혀서 생기는 심근경색, 이 두 가지가 우리 중재시술 분야에서의 대표적인 병인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혈관이 좁아진 데를 넓히고 막힌 데를 뚫어주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재 시술을 하기 전에는 저희가 개흉을 해서 수술했지만 지금은 손목이나 다리 쪽에 있는 혈관으로 카테터를 넣어서 그 카테터를 통해서 심장까지 관을 유치를 하고 그거를 통해서 와이어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를 삽입하게 되고 그걸 따라서 풍선을 집어넣어서 넓히고 다시 빼주고 넓힌 혈관이 다시 막히지 말도록 스텐트를 놓는 시술들이 대략적으로 얘기하는 관상동맥 중재 시술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중재 시술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서 과거 심장 수술을 했던 판막 질환도 경피적 시술, 다시 말하면 대퇴부를 통한 혈관을 통해서 큰 관을 넣어서 인공 스텐트나 이런 판막들을 삽입해주는 구조적 심장 질환도 경피적 시술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 분야가 조금은 넓어지고 있고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치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촌태님 약간 얘기해 주셨지만 중재 시술이 저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략한 부분인데 급한 부분이 응급질환에 해당하는 거고 하지만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하시는 치료들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아마 중재 시술을 하는 방향도 또 다양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하는 방법은 일단 과정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뭐 초음파를 보고 원하는 부위를 일단 찌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와이어라는 거를 이제 집어넣게 되고 그 와이어를 길 따라서 카테터라는 관을 넣고 그리고 혈관 조영 장비와 조영제를 통해서 눈으로 정말 위치가 맞는지를 확인하면서 뭐 막아야 되면은 이제 그때는 색전술을 쓰고 색전 물질을 뿌리게 되고 넓혀줘야 되는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풍선 성형술을 시행하게 되고 뭐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원장님 중재 시술이 적합한 대상이 심장내과적으로는 어떤 환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질환으로 국한을 해서 얘기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관이 좁아져서 오는 협심증이나 막히는 심근경색 환자들이 대표적인 중재 시술을 피하라는 건데 최근에는 그렇게 우리가 혈관을 주사바늘이든 큰 거든 뭐든 침습적이라고 표현하는 통증을 일으킬 만한 관을 삽입하는 것들을 이전에 CT나 MRI나 뭐 핵의학적 검사들 그러니까 침습적이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병을 찾아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중재 시술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병을 검사하기 위해서 하지는 않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른 걸로 진단이 다 되니까요. 하지만 검사를 통해서 일정 부분 이상 협착이 생겨 있거나 막혀져 있다면 그거는 약물로 되는 게 아니라서 그럴 경우들은 저희가 아까 말했던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는 관상동맥 중재 시술이라고 말하는
풍선 확장술이나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뭐 중재라는 것이 이제 양쪽을 이제 조정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단순하게 얘기해서 저희는 설명할 때 약물적인 치료와 인터벤션 중재 시술 이런 거는 내과적 치료, 좀 약물 치료나 수술적 치료의 사이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환자분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물 치료가 효과가 없을 수 있고 또 수술하기는 너무 무섭거나 여건이 안 되는 경우에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인터벤션은 흔히 삼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마취가 없고 절개가 없고 출혈이 없다. 그래서 삼무 시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국소 마취로 정말 몇 미리만 구멍을 뚫고 그 안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시술 기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설명을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풀어서 설명했다고 저희가 말을 했는데 실제로 혈관을 치료하는 데는 이제 거의 보편적으로는 수술적인 게 아니라 중재 시술을 통해서 다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기술이나 장비들도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서 실제로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2, 3차 병원에 중환자실을 가지고 있는 병원에서 시행하지 않아도 매우 안전하게 혈관의 접근과 치료와 예후를 보장할 수 있는 시대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어디든 중재 시술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 시대들이 점점 넓어질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스프링원의 영상학과 김진호 저 이승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